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강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액면상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특검은 모레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딱 받았습니다. 큰 논란 없이 특검 조사실에 부르는데 성공했고 또 특정 혐의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관심은 모레로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제 시간에 나올지, 조사실과 조사하는 검사는 어떻게 되는지, 곧바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지, 또 윤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답변할지 양측의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특검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부터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모레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10시로 변경하는 거를 수용을 했습니다. 애초에 특검은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10시에 나가겠다고 한 거는 일단 특검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부분이 뭐였냐면 비공개 출석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사무실로 들어가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유가요. 과거에 전직 대통령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근거를 들었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특검은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죠.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유 등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체포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는데 그 이유를 들면서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먼저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출석 불응이나 불응 우려가 있을 때 이제 강제 수사를 하는 카드로서 이제 체포영장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 출석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히게 되면 당연히 뭐 이 체포영장을 사실 그런 발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그런 의사를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출석을 하겠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기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고 검찰에 대응하는 걸 보고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속보 보신 것처럼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출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출석하느냐를 두고 여전히 양측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거는 모레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특검은 하나는 들어주고 하나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치훈 부의장님. 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특검이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그것도 전략적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3번 정도 소환 조사에 불응했을 때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번에 그 경찰의 그런 소환 조사를 이어받은 그 특검 측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대하는 논리로 본인이 특검 수사에 응하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만약에 그 소환 조사를 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출석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마 최대한 늦추다가 마지막쯤에 3번째쯤에 출석을 하던가 예.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 기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함으로써 출석 의사를 밝히게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법 그 사항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소환 조사를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머리싸움, 기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를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로 비공개로 출석한 적이 없다라고 특검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 교수 지금 생각해 보면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들어갈 때 비공개로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때는 보통 뭐 이렇게 공개된 그 어떤 형태로 일단 소환이 됐는데 저는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직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본 특수검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우리 그때 탄핵 때 보면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주인 검사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조은석 특검보다는 내가 이런 분야에서 내가 한 수 위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한 윤 전 자신감.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 전 대통령이 보니까 조은석 특검 너보다 당신보다는 내가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가 훨씬 더 경험도 많고 한 수 위야 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아마 28일 날 아마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예. 어쨌든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체포영장 기각에 따른 자신감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특검이 이제 3번 정도의 어떤 출석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운팅 숫자도 남아 있고 예. 거기다가 아마 본인이 아마 체포영장 기각된 자신감에다가 아마 이번에 지금 특검에서 이 체포영장을 한 부분에서의 혐의는 조금 낮거든요. 예. 지금 이제 내란죄라고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뭐 증거인멸, 예를 들어 그 뭐 그때 비합본 기록에 대한 삭제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공수처가 우리 간저로 진입할 때 막으라고 했다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그 부분에서는 경호처 차장이었던 김성훈 차장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한 것들을 지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만 있을 뿐이지 예. 실질적으로 지시했다고 하는 명확한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체포영장을 또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법원에서 이것을 수용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이 조은석 특검하고 굉장히 예.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 본인이 그 가운데에는 본인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본 나름대로 내가 그때 수사 검사였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깔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변호사님 이 두 사람을 뭐 전직 검사 시절에 특수통이라고 일단 부릅니다. 조은석 특검도 만만치 않은 특수통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특수통.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수사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다 서로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그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한지 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이제 수사 기법이니까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법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지 여부는 사실은 좀 저희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은 그랬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이제 해야만 좀 계속해서 끌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특검 쪽 입장에서도 밝혔다시피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됐고, 앞으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도 뭐 전혀 이렇게 양보나 타협을 하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정형적인 수사 방법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응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강제 수사 카드를 꺼내 들고 아마 이런 식으로 특검이 계속해서 압박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특검에서 지하 출석 안 되면 출석을 않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를 출석하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할 것이고 형사법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하로 출석하는 것이 안 하면은 출석 안 하겠다고 하는 게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특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출석을 사실상 거부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간에 있어서는 지금 10시 출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줬거든요. 그럼 들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소환이 아니면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본인이 유리한 방식대로만 이제 하겠다. 수사기관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만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출석 불응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말은 출석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어쨌든 피력이 됐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도 이제 기각을 해줬던 부분이니까 예. 재차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실질적인 그런 의미로 비춰지게 될 것 같으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장애가 없어지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사에 비협조하는 태도로서 쌓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측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뭐 이 비공개 소환에 있어서도 아마 뭐 조심스럽지만 특검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 소환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조사 시간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고지를 했다. 그리고 장소하고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도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추후에 뭐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거를 따질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할 때 이제 수사인권보호준칙이라고 해서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이제 소환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예. 근데 예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한테 뭐 문자나 전화나 이메일 이런 방법으로도 통보를 했을 때 그것도 이제 유효한 방법으로 삼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문자나 서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차후에 문제를 삼았을 때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다라고 볼 정도의 그런 위법 사항으로는 절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서 피의자 신문에서의 인권을 지켜달라 뭐 이런 예. 취지의 주장이고 그 주장이 그렇게 납득이 있는 주장인지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석진 부지 공개로 오늘 출석하느냐 비공개로 출석하느냐 뭐 피의자 뭐 인권 보도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정도로 국민적인 큰 관심사가 높은 상황에서 공개와 비공개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이 비공개를 요청한 거는 저는 그 불출석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1차 소환은 불응하기 위해서 비공개는 이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라는 명분으로 아마 불출석을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불출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렇게 예.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렇게 강제로 구인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쯤에는 출석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예. 비공개가 결국 비공개로 되지 않더라도 하지만 최대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략은 최대한 지연하는 겁니다. 최대한 늦게 출석하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늦게 출석하고 또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하면서 특검의 증거 확보나 진술 확보를 최대한 늦추고 줄이는 그 전략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비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저는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쯤에서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뭐 공개적으로 받으러 가고 뭐 태청하기도 하죠. 그때 기자들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할 거냐라고 늘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죠.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실 거세요? 경찰 조사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지도 않았고 저번에 유일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응한 거는 공수처 수사 하나였고 거기서도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했었죠. 그럼 김 교수님 이 부분 한번 예상해 볼게요. 특검이 얘기긴 합니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 막으면 출석 안 하겠다고 했다라고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걸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거든요. 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 번 더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아마 형사절차법에 따라서 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특검하고 힘겨루기 그리고 어떤 조사의 방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재판을 받으러 할 때 지금 공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공개 소환이든 비공개 소환이든 그러게요. 큰 차이는 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부분은 아마 조은석 특검하고 아마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나름대로 두 사람 간의 기싸움도 있고 예. 약간 감정적인 또 차원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의 어떤 이제 이 리더가 됐는데 팀장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조은석 특검이 검찰에 있을 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배이긴 하지만 또 사실은 선배고 해서 예. 항상 어떤 승진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기구 우리 섞였죠. 이런 여러 예.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은석 특검이 본인이 먼저 검찰총장이 될 줄 알았는데 예. 본인이 검찰총장이 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 또는 개인적 악연도 같이 얽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재판도 받으러 때 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 소환이 어떤 이유가 될 수 없는데 예.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조은석 특검의 좀 심기를 건드리는 예.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법원에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출석하는데 특검에는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실효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뭐 일각에서는 무리수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또 오늘 나온 특검의 분위기를 보면요. 예상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추행 부의장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 날짜를 확정하는 뭐 이른바 성과를 지금 특검은 큰 무리 없이 얻은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소환 조사를 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전략을 처음부터 펼쳤을 것이거든요. 예. 근데 체포영장부터 청구를 하니까 나는 아니다. 난 소환 조사에 응하려고 했다는 논리를 펼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실 28일 날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다시 거기에 한 수 더해서 난 비공개를 원한다. 예. 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특검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또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은석 특검에서 체포영장이 받아들여지면 좋은 것이고 아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성과이고. 예. 근데 또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 비공개의 명분으로 또 불출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계속된 수싸움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세 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조은석 특검과 특검 팀에서는 기각될 걸 예상하고 그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냐. 이것까지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이냐. 먼저 법조인인 이경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저는 무조건 두 가지 안을 다 세워놨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약간 저거 이제 질문의 답을 피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발부가 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수순으로서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도 예정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아마 판단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을 것이라서 그러면 이제 체포 영장의 사유에 한정이 되지 않고 지금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외환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끌어낸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비상계엄의 근거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의혹을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각이 됐을 때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이 쌓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부와 기각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안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특검의 의혹 과잉이 빚은 좀 나름대로 특검의 어떤 실책이 아닐까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무리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이 출범했는데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특검은 출범했는데 무엇을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 여론이 높죠. 특히 예. 구속이 취소되고 난 다음에 이제 특검이 출범했으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바로 구속시킬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좀 조은석 특검이 너무 그런 의혹 과잉이 앞서다 보니 지금 이번에 아마 경찰에서의 소환 3번만으로 사실 특검에서 어떤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굉장히 가능성이 낮았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아마 특검에서는 아마 체포영장을 기각될 것도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 체포영장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건 수사 기법상으로 볼 때도 조금 낮은 기법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재판 중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보면 재판 받으러 출석할 때 경호관들의 어떤 경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수사 기법상으로 사용하는 건 좀 잘못됐다. 예. 나름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키면서 그리고 내란 특검이 추구해야 되는 내란의 어떤 실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맞지. 여러 가지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망신 주기 형태로 그리고 의혹 과잉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국민들이 보여지는 쇼잉 형태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내란 특검이 어떤 국민적인 동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내란 특검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앞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되짚어보고 조금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입니다. 서둘렀다는 취지이시네요. 뭐 성친 부장 앞서 뭐 얘기했는데 뭐 더 덧붙일 얘기 아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기각을 알고도 쳤다기보다는 기각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기각이 되어도 충분히 그게 소득이 나쁘진 있다. 않다. 소득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거라고 예. 보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그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내내
계속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체포영장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것이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검의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는 답변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저는 예측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기각이 되더라도 그런 답변을 이끌어낸다면 소득이 있는 것이다. 그런 판단의 하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유를 드는 것이 이경민 변호사 체포영장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게 됐으니까 더 많은 걸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환을 하는 횟수에도 일단은 뭐 제한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1회 조사로 그치지 않고 추가 소환 조사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봤을 때는 뭐 이 수사 내용이 방대하고 질문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9시로 처음에 가정을 했던 것도 이제 그 수사 내용이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물어볼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했으니까 뭐 10시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아마 추가적으로도 이제 다른 혐의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한정되지 않고 뭐 이렇게 재차 소환을 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 있을 것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이제 그렇게 소환해서 출석하기 때문에 굳이 심야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 지금 단계에서 또 특검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더욱더 또 신중하게 또 접근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1회 조사만으로 모든 걸 마무리 짓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환 조사도 예. 뭐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추가 소환을 할 때 부를 때마다 과연 윤 전 대통령이 나오겠느냐 매번 이런 실랑이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남긴 한데 그래서 나오는 게 예측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긴급 체포라고 하죠. 바로 체포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느냐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3번의 출석을 불응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물론 이제 특검이라는 수사기관 주체가 바뀌긴 했지만 예. 적어도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 기록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모습, 소환에 응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하나씩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출석은 했지만 만약에 진술을 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볼 것이고 뭐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이제 범죄의 중대성도 있고 뭔가 이제 이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긴급 체포를 할 그런 소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른데 어쨌든 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뭐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는 이후에 만약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게 됐을 때는 충분히 강제 수사의 카드의 하나로서 긴급 체포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당연한 수순으로서 이후에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를 하는 부분도 뭐 충분히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아마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과거에 뭐 수사를 들이대면 소환 여부도 하나 걸림돌이고 김 교수님 또 하나 공수처에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조사실 갔어요. 진술 거부권 사용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뭐 그럼 실제로 특검에 조사 소환돼서 잘 진술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여러 차례 소환을 하더라도 아마 보통 소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그 48시간 이내에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현재는 내란죄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또는 비아폰에 대한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어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 혐의의 중대성이 좀 낮고 두 번째는 아마 그 핵심 실무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소환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실랑이 끝에 갈 가능성도 높고 예. 가더라도 제가 볼 때 묵비권으로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내란 특검에서는 굉장히 뭐 하드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 물적 증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아마 물적 증거를 갖고 아마 긴급 체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예.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란 특검 내란 때 혐의 그때 구속될 때처럼 똑같이 그런 것들이 계속 도돌이표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본인이 그래도 특수검사도 오래 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본 경험을 갖고 아마 그러한 것들을 본인의 어떤 방어에 가장 최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보입니다. 오늘 특검이 방금 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를 봐야
좀 모레 오전 10시에 진짜 나오는 것인지 그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